셀트리온 레퀴로나주 유럽 최종 승인 임박, 이제 핵심 문제는 수출 계약.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유럽 현지 시간 10월 25일이죠. PRAC 즉 EMA 산하 의약품 위해성 평가위원회 PRAC가 열립니다. 안건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25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셀트리온의 레퀴로나주가 정식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레퀴로나주 즉 레그담비맘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리제네론 것이죠. 칵테일 요법도 들어가 있고 또한 GSK 쪽에 소트로비맙도 함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리제네론 거죠. 요 칵테일 요법, 그 다음에 레그담비맙, 셀트리온의 레퀴로나주죠. 그리고 GSK의 소트로비맙 요 세 개인데요. 세 개 다 똑같은 요러한 이제 액션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름들은 약간씩 다릅니다. 리제네론 것은 예방이 들어가 있어요. 예방 및 치료 이렇게 되어 있고, 레퀴로나주 레그담비맙은 조금 깁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트로비맙은 조금 더 간단하죠. 그냥 요 질병의 치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요 이름 명칭의 차이점은 처음에 EMA 자료를 제출할 때 이 이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일 뿐이지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바이러스 자체가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레그담비맙은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가 함께 올라갔다는 것은 예상을 했던 대로 세 개의 치료제가 유럽에서 정식 허가가 나온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레그담비맙을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나오는 포 어둠션, 그 다음에 PRAC, RMPAR 이런 부분인데요. RMPAR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 어세스먼트 리포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출한 레그담비맙의 위험성 관리 계획서를 평가한 보고서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 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이를 CHMP에 넘길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개가 똑같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CHMP는 11월 달에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11일 날 현지 시간으로 세 개의 치료제가 정식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지난 PRAC가 8월 달에도 있었거든요. 8월 30날부터 해서 9월 2일까지 열린 PRAC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이때도 사실은 레그담비맙이 똑같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은 8월 말에 PRAC가 열렸는데 이것이 왜 빨리 정식 허가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두 가지 측면이죠. 첫 번째는 EU 입장에서 특히 자금적인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좀 다 연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이것이 유력한 이유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때만 해도 델타 변이가 상당히 심각할 때였거든요. 따라서 이 델타 변이 때문에 뭔가 좀 더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시간을 좀 더 끌었다,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을 한편으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요, EU에서 지난 6월 29일이잖아요. 이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5개 유망 후보 치료제 선정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로 5개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선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도 했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약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일라이 릴리 쪽의 것이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였고, 그 다음에 새롭게 개발되는 약들, 이것은 뭐냐면은 신약의 개념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4개를 다 선정을 해서 총 5개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유럽에서도 이미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미리 예상대로 3개는 10월 말에 발표를 하고 1개는 11월 달, 그리고 마지막 1개는 12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약속을 유럽에서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1월 달에 지금 넘어가면서 4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3개를 선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12월 달 가면서 나머지 2개 이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외에 중증 치료제들도 지금 많이 또 새롭게 가세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롤링 리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당초에는 유럽에서도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지만 스케줄이 다 밀려나서 지금 시기가 다 늦어져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11월 중에 4개가 나올 것인가 3개가 나올 것인가 했는데 이번 상황을 봤을 때는 3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일라이 릴리 쪽의 칵테일 요법이 조금 밀리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10월 4일 날 EMA 유럽 의약품청의 사이트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레그담비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EMA 레그담비맙 즉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판매 허가 신청서를 접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판매 허가 이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EMA는 추가 산소요법이 필요하지 않고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단일 클론 항체 레키로나에 대해서 판매 승인 신청서를 평가하기 시작을 했다. 신청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헝가리 법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EMA는 단축된 일정에 따라서 레키로나의 이점과 위험을 평가하고 제출된 데이터의 경고성과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언제 2개월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2개월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11월 11일 이후에 이제 발표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2개월 이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러한 짧은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EMA의 CHMP가 롤링 검토 중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레키로나주죠. 일부 데이터를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 CHMP는 실험실 연구 및 동물 연구의 데이터와 의약품 품질에 대한 데이터를 평가를 했다. 또한 CHMP는 보충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증상이 있는 성인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레키로나의 효과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평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EMA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도 보도자료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5일자로요. 따라서 지금 레키로나주의 유럽 승인이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이렇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결국은 유럽 쪽에 EMA 쪽에서 자꾸 스케줄을 미룬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11월 CHMP 11월 11일 날 끝나잖아요. 예, 그 시점이 되면은 세계 치료제는 정식적인 판매 허가 신청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문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EMA의 허가가 나왔을 때 과연 레키로나주의 수출 계약 즉 매출 실적이 얼만큼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난 토요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리제네론의 경우는 지난 6월 4일 날 EU하고 계약을 했죠. 55,000 도주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GSK 소트루비맘 역시 7월 28일 날 22만 도주를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9월 22일 날 릴리 쪽에서도 EU하고 22만 도주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만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지금 리제네론은 미국 쪽이죠. 그리고 릴리도 역시 미국 쪽입니다. 따라서 공급 물량이 좀 많이 딸리는 측면이 리제네론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일단은 급하게 55,000 도주 정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GSK도 22만 도주를 했는데요. 역시 영국 쪽이잖아요. 영국 쪽이 지금 유럽에서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역시 공급이 좀 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릴리 역시 미국 쪽에 공급이 딸리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꾸로 셀트리온 레키로나주의 경우는 사실 공급 물량이 충분하잖아요. 여유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최소한 1차적으로는 22만 도주 정도의 계약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회사 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 외에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이런 쪽에서도 유럽의 정식 판매 허가 이것을 다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 쪽 미국을 제외하고요. 이런 쪽도 현재 리제네론이라든가 일라이 릴리라든가 GSK가 공급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다 커버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측면도 한편으로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수출 계약건이죠. 승인 나온다 해서 주가에 큰 영향 이런 부분보다는 역시 당장 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출 계약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이 나오면서 실적이 보탬이 돼준다면은 4분기, 내년 1분기의 실적들은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주가의 상황들은 이미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레키로나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레키로나주가 계력인지 아니면은 구세주인지 지금까지는 계력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구세주의 역할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실적이 보탬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3분기 실적 부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에서 레키로나주의 물량을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전혀 넘기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키로나주의 완제품에 대한 유통기한은 12개월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셀트리온이 이 레키로나주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가 넘기게 되면은 어쨌든 이것은 완제품을 넘기는 개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유통기한이 12개월밖에 안 되는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셀트리온이 헬스케어로 레키로나주를 넘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완제품이 아니고 원재료죠. 약물이잖아요. 액체 상태잖아요. 이 원재료를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유통기한, 유효기간 측면에서도 훨씬 오랫동안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요, 내년을 예상을 했을 때, 길게 보는 관점에서 내년에 합병을 했을 때의 예상을 했을 때는 당연히 합병하는 회사의 실적은 작년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을 재고로 넘기지 않고 비록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실제적인 수출 계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뭐 크게 오르거나 이러지는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건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또 한 가지 일부에서 궁금한 것은 지금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5일자 영상을 다시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8월 15일 이후에 자료들을 제가 다시 좀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조만간 영상을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오늘 셀트리온 플러스 2.7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289억의 매수 우위였고요. 위에 좀 꼬리를 달아서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일단 아직은 수출 계약이 나오지 않았고 또한 정식적인 승인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마지막에 조금 매도가 나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편 외국인들이 오늘 13만 주를 매수했잖아요. 기관들도 3만 6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기금은 오늘도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공매도는 8,800주로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창구별로는 JP모간이죠. 7만 3천 주, 매도는 메릴지에서 1,400주 정도 나온 상태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JP모간의 매수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쇼크 불행의 가능성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편 헬스케어 역시 3.46% 상승, 외국인 154억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공매도는 2만 7천 주죠. 큰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외국인들 17만 2천 주 매수, 기관들은 5만 2천 주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창구별로 역시 JP모간이 9만 6,900주잖아요. 역시 쇼크 불행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편 제약의 모습을 보면 플러스 3.57% 상승이죠. 외국인들 67억 매수 우위를 보인 모습. 공매도는 11,000주입니다.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큰 증가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들 5만 4천 주 매수, 기관들 6천 주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창구별로 역시 JP모간이죠. 19,800주. 그리고 CS 쪽에서 1,600주 매수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세 종목 모두 거래량이 오늘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죠. 9월 2일자 영상에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줌 대규모 수출 과연 될까 이렇게 해서 환상에서 깨야 하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점에 단기적으로는 아직 아니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토요일 날부터 계력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레키로나주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수출 계약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횡보의 가능성 측면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길게 본다는 것은 합병, 즉 3, 4의 합병까지 내다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단기적인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